마포구 전세금 모으겠다고 저는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마시는 것조차 반나절을 망설였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아끼고 노력하는 줄 알았죠? 친정엄마 칠순 잔칫날, 남편이 귀찮다는 얼굴로 달랑 10,000원 한 장을 던지며 마음이 중요하지 액수가 중요하냐고 하기 전까지는요. 그 순간 남편의 계좌를 확인해보니 매달 시어머니께 몰래 300만 원씩 효도 용돈을 보내고 있더군요. 그래, 마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시어머니 환갑잔치 때 내 마음도 아주 제대로 보여줄게.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마포구 전세금 모으겠다고 저는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마시는 것조차 반나절을 망설였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아끼고 노력하는 줄 알았죠? 친정엄마 칠순 잔칫날, 남편이 귀찮다는 얼굴로 달랑 10,000원 한 장을 던지며 마음이 중요하지 액수가 중요하냐고 하기 전까지는요. 그 순간 남편의 계좌를 확인해보니 매달 시어머니께 몰래 300만 원씩 효도 용돈을 보내고 있더군요. 그래, 마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시어머니 환갑잔치 때 내 마음도 아주 제대로 보여줄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장마에 서울 관악구의 반지하 방 안은 시큼하게 발효된 듯한 퀴퀴한 냄새로 가득 찼다. 지우는 껍질이 벗겨진 인조 가죽 소파에 앉아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믹스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쥐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겨우 보이는 비좁고 높은 창문 너머로 때국물이 낀 유리창을 타고 빗물이 구불구불 흘러내렸다. 구석에 놓인 제습기가 터질 듯 요란한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갈색 흉터처럼 벽지 가장자리에 핀 곰팡이가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지우는 고개를 숙여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은행 앱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이 핏발선 그녀의 두 눈을 찌르듯 파고들었다. 계좌 잔액란에는 앙상한 숫자 몇 개만이 찍혀 있었다. 마포구 전세금의 보태 보증금을 모으기 위해 지난 3년간 그녀는 퇴근길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파는 어묵꼬치 하나도 마음 편히 사 먹지 못했다. 살을 애듯 추운 한겨울에도 회사 탕비실에 놓인 공짜 믹스커피만 고집하며 악착같이 버텨왔다. 불과 3시간 전 종로구의 조금 허름한 한식당에서 지훈의 친정엄마 칠순 잔치가 열렸다. 원래대로라면 따뜻한 정이 오가야 할 자리였다. 소매 끝이 다른 연분홍색 한복을 차려입은 친정엄마는 상석에 앉아서도 자리가 불편한 듯 거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불안하게 깍지를 끼고 있었다. 길쭉한 좌식 테이블에 둘러앉은 친척들 앞에는 단출한 콩나물 무침과 김치 몇 접시가 놓인 게 전부였다. 고기 굽는 연기와 싸구려, 소주 냄새가 매캐하게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약속한 식사 시작 시간에서 이미 40분이나 지난 상황이었다. 지우는 식당 출입문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얼음물이 담긴 컵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유리컵 겉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느껴졌다. 드르륵 하는 거칠고 날카로운 미닫이문 소리와 함께 마침내 남편 김도훈이 나타났다.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하게 다려진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은 그는 낡은 식당 장판 위로 구두 굽소리를 둔탁하게 울리며 들어왔다. 그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올라오지도 않은 채 바깥에 덥고 눅눅한 열기를 고스란히 달고서 좌식 테이블 곁에 삐딱하게 내려다보듯 섰다. 미안한 기색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그 얼굴은 이곳의 공기 자체가 숨막힌다는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친척들의 수군거리던 소리가 일순간 뚝 끊기더니 지각생 사위에게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렸다. 차가 엄청 막히네요. 도훈은 건성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더니 정장 안주머니에서 얇고 하얀 봉투 하나를 쓱 꺼냈다. 그러고는 마치 구겨진 휴지 조각을 버리듯 지훈의 친정엄마 앞상 위에 휙 던져버렸다. 허공을 가르며 날아간 흰 봉투는 붉고 진한 김치 접시 옆에 힘없이 나풀거리며 떨어졌다. 채 봉해지지도 않은 봉투 입구 사이로 세종대왕 얼굴이 박힌 초록색 지폐 한 장이 뻔뻔하게 절반쯤 삐져나와 있었다. 10,000원. 요즘 한국에선 초등학생들끼리 생일 선물을 살 때도 예산이 10,000원은 훌쩍 넘는다.
그런데 장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 중 하나인 칠순 잔칫날에 사위라는 작자가 온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스꽝스럽게 구겨진 초록색 지폐 한 장을 보란 듯이 내던진 것이다. 식당 안은 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불판 위에서 구워지는 삼겹살만이 지글지글하며 비웃는 듯한 소리를 낼 뿐이었다. 지우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바싹 말라버리는 것을 느꼈다. 귓가에는 큰이모가 헉하며 숨을 들이켜는 소리와 뒤이어 사촌언니가 노골적으로 쯧쯧거리며 코웃음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친정엄마의 얼굴에 머물러 있던 옅은 미소는 보기 흉하게 굳어버렸다. 어머닌 검버섯이 핀 늙은 손을 덜덜 떨며 그 하얀 봉투를 다급히 덮어버리려 애썼다. 마치 절대 세상에 내보여선 안 될 더러운 오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도훈씨 지우는 상모서리를 짚고 벌떡 일어섰다. 무릎이 테이블 끝에 강하게 부딪혀 찌릿한 통증이 전신을 타고 올랐지만 알 바가 아니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이를 꽉 깨문 채 억지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쥐어짜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김도훈은 짜증이 난다는 듯 쯧하고 혀를 찼다. 분노로 일그러진 지훈의 얼굴을 훑어보는 그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갔다. 그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천천히 옆으로 걸어가 얼음을 가득 채운 생수 한 잔을 직접 따랐다. 얼음이 유리잔에 부딪히며 쨍그랑거리는 맑은 소리가 났다. 고개를 젖힌 도훈의 목젖이 출렁였고 그는 그 차가운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고는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리잔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이야, 한지은. 우리 지금 전세 보증금 모으는 거 벌써 잊었어. 도훈의 목소리는 고함을 치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또렷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뻔뻔했다. 그는 무슨 잘못을 했냐는 듯 두 손을 짝 펴 보이며 도리어 지훈을 나무라는 눈빛을 보냈다. 우리 형편 빤한 거 뻔히 알면서 왜 이래? 장모님이 뭐 남이야? 마음이 중요하지 액수가 중요합니까? 장모님도 다 이해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장모님? 그는 심지어 고개를 돌려 친정엄마를 향해 소름 끼치도록 가식적인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친정엄마는 끓는 물에 댄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모래를 한 움큼 삼킨 것처럼 텁텁하고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럼 도훈이 말이 맞지?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요. 너희들끼리 오순도순 잘 살면 우린 그걸로 된 거요. 그 순간 지우는 어머니의 그 비굴하기까지 한 모습과 너무나도 당당해서 차가운 김도훈의 옆얼굴 그리고 주변 친척들의 적나라한 수군거림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마치 발가벗겨진 채 한겨울 눈밭에 내던져진 것만 같았다. 뼛속까지 시퍼렇게 파고드는 압도적인 한기가 지훈의 숨통을 마비시키고 전신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다시 현재. 반지하 방 안의 제습기는 여전히 터질 듯 웅웅대며 돌아가고 있었다. 지훈은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잔을 거실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끝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좁은 화장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도훈이 벗어놓은 정장을 드라이 클리닝에 맡기기 위해서였다. 이 맞춤 정장은 결혼할 때 지훈이 처녀 시절 겨우겨우 모아둔 쌈짓돈을 탈탈 털어 맞춰준 예복이었다. 그때의 김도훈은 지훈의 두 손을 꼭 움켜쥐고 봄날의 한강 물결처럼 다정한 눈빛으로 속삭였었다. 지훈아, 나 진짜 너 햇빛 쨍쨍하게 들어오는 넓은 소형 아파트에서 살게 해줄게. 내 여자 고생시키는 일 절대 없을 거야. 정장 마이를 꽉 틀어준 지훈의 손바닥 위로 거친 원단의 마찰이 느껴졌다. 안주머니 쪽을 정리하며 손을 집어넣던 그 순간 손끝에 빳빳하고 얇은 종이 조각 하나가 걸렸다. 그녀는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어 반듯하게 4번씩이나 접힌 영수증 한 장을 꺼냈다. 가멸지 특유의 매끄러운 촉감이 손끝에 번졌다. 영수증을 펼치자마자 굵직하게 박힌 강남 신세계 백화점이라는 검은 활자가 눈에 들어왔다. 글자 하나하나가 독을 듬뿍 바른 바늘이 되어 그녀의 동공을 무자비하게 찔러댔다. 최고급 정관장 홍삼 세트 120만원. 에르메스 한정판 실크 스카프 85만원. 결제 시간 오늘 오후 2시 15분.
그러니까 도훈이 길이 막혀 늦었다고 둘러대며 칠순잔치에 지각하던 바로 그 시각. 그는 강남 최고급 백화점을 여유롭게 돌아다니며 자기 친엄마이자 지훈의 시어머니에게 바칠 사치스러운 선물들을 정성껏 고르고 있었던 것이다. 영수증은 지훈의 손끝에서 미끄러져 바짝 마른 낙엽처럼 물고인 욕실 타일 바닥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현관 밖에서 도어록 비밀번호가 풀리는 요란한 전자음 소리가 들려왔다. 이내 도훈이 술 냄새를 훅 풍기며 비틀거리듯 들어섰다. 그는 화장실 문 앞에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서 있는 지훈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저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잡아당겨 소파에 휙 던져버리더니 아우, 더워 죽겠네 라고 웅얼거리며 곧장 욕실로 쏙 들어가 버렸다. 이내 욕실 안에서 거세게 샤워기를 트는 사아 하는 물소리가 쏟아졌다. 지훈은 안이 흐릿하게 비치는 불투명한 욕실 유리문만 집요하게 노려보았다. 문 너머로 어른거리는 도훈의 그림자가 일렁였다. 평소 같았다면 문을 부수고 뛰어들어가 악을 쓰며 싸웠거나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따져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혈관 속에는 피 대신 낯설고 지독하게 차가운 얼음물이 천천히 흘러다니는 듯했다. 지훈은 몸을 돌려 도훈이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휴대폰에 시선을 꽂았다. 깊게 숨을 들이켜자 가슴 속에서 다 찢어진 풀무처럼 쇳소리가 섞인 쉰 숨결이 크게 새어나왔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테이블로 다가가 그 휴대폰을 덥석 집어들었다. 화면 위로 떠있는 그녀의 손끝에는 너무 세게 힘을 준 탓에 비정상적인 푸른빛이 돌고 있었다. 내 자리 비밀번호. 김도훈은 예전에 자기 휴대폰 비밀번호는 절대 바꾸지 않는다며 두 사람의 첫 만남 기념일로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었다고 호언장담했었다. 하지만 지훈도 알고 있었다. 반년 전부터 그 비밀번호로는 더 이상 잠금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당시 도훈은 앱 업데이트 때문에 시스템이 강제로 비번을 바꾸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바꿨다고 둘러댔다. 지훈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머릿속에 언제나 뱀처럼 가식적인 눈웃음을 치던 시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시어머니의 생신 날짜가 뇌리를 스쳤다. 0, 5, 2, 1.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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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컥. 조용한 거실에 잠금 해제되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려 퍼졌다. 마치 저승사자가 목숨을 거두러 온 듯한 서늘하고 날카로운 섬광 같은 소리였다. 화면 불빛이 지훈의 핏발선 눈을 찔렀다. 지훈은 망설임 따위 없이 곧바로 휴대폰 배경화면에 있는 국민은행 앱 아이콘을 눌렀다. 로딩창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2초의 시간. 그 짧은 2초 동안 지훈의 귓가에는 미친 듯이 뜀박질하는 자신의 심장 소리와 욕실에서 쏟아지는 샤워기 물소리만이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울렸다. 잔액 조회 화면이 뜨는 순간 지훈은 완전히 숨통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빼곡하게 적힌 이체 내역들이 그녀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쏟아져 내렸다. 도훈은 늘 둘이 합쳐 전세 보증금을 빨리 모아야 한다며 자기 200만 원짜리 월급 통장의 관리를 지훈에게 떠넘겼었다. 매달 그 통장에는 정확히 200만 원이 꼬박꼬박 입금되었고 지훈은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원인 남편의 한 달 수입이 그게 전부인 줄로만 굳게 믿고 살았다. 하지만 이렇게 비밀번호로 꽁꽁 숨겨둔 비밀 계좌에는 매달 10일마다 무려 600만 원이라는 턱도 없는 거금이 떡하니 찍히고 있었다. 심지어 바로 그 돈이 입금된 날 오후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김없이 그중 절반인 300만 원이 사랑하는 어머니라는 이름의 계좌로 칼같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체 메모란에는 이렇게 당당하게 박혀 있었다. 효도 용돈. 휴대폰을 쥔 지훈의 두 손이 미친 듯이 사시나무 떨듯 진동했다. 300만 원, 매달 300만 원, 커피가 몇천 원이 아까워서 매일 탕비실 구석에서 도둑년처럼 공짜 믹스 커피를 텀블러에 털어넣던 나였다. 드라이클리닝 비용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고 그 뼈골 시린 한겨울 반지하 화장실에서 고무장갑도 없이 찬물로 그 인간의 고급 셔츠를 벅벅 빨아대던 나였다. 그런데 이 인간은 매달 300만 원씩이나 되는 효도 용돈을 갖다 바치며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사는 자기 친엄마 배를 불려주면서 정작 나를 낳아준 친정엄마의 칠순잔치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휙 던지며 마음이 중요해라는 개소리를 짓거렸다고? 이게 끝이 아니었다.
지훈의 시선이 마치 미친 서치라이트처럼 화면의 스크롤을 무지막지하게 훑어내렸다. 그녀의 시선은 2년 전에 어느 날짜에 찍힌 이체 내역 하나에서 딱 멈췄다. 두 사람이 갓 신혼살림을 차렸을 무렵이었다. 지훈의 친정 부모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내미가 볕도 안 드는 반지하에서 곰팡내 맡으며 고생하는 게 가슴 미어져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에 여기저기 빚까지 져가며 겨우 5천만 원을 혼수로 융통해 주셨었다. 그러면서 이 돈은 꼭 나중에 번듯한 전셋집 구하는 종잣돈으로 쓰라며 도훈의 손에 꼭 쥐어주기까지 하셨다. 그때 김도훈은 자기 가슴을 팡팡 쳐대며 이 돈은 아주 안전한 금융권 상품에 넣어서 1년 안에 2배, 3배로 불려오겠다고 허풍을 떨었었다. 화면에 찍힌 숫자가 지훈의 뇌수를 날카롭게 베어버렸다. 이체 금액 5천만 원. 받는 사람 김지영 신우이. 그리고 적요란. 강남 커피숍 창업 자금. 위장이 통째로 뒤틀리면서 강렬한 구토감이 식도를 타고 왈칵 치밀어 올랐다. 지훈은 황급히 두 손으로 제 입을 꽉 틀어막고 끄끄거리는 헛구역질을 억지로 삼키며 참아냈다. 그녀는 즉각 은행 앱 화면을 닫고 카카오톡을 열었다. 상단에 고정된 채팅방 목록 중에는 지훈과의 대화방을 제외하고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라는 방제의 단톡방 하나가 떠 있었다. 그 대화방에는 김도훈,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이까지 그들 세 식구만 끼리끼리 모여 있었다. 지훈이 단톡방을 누르고 손가락을 미친 듯이 위쪽으로 쓸어 올렸다. 신우이 김지영이 보낸 메시지가 보였다. 오빠, 그 골빈 여자는 아직 5천만 원 눈치 못 챘지? 요새 강남 상가 월세가 또 올랐어. 다음 달에 용돈 좀 더 싸주라잉. 그 아래로 시어머니의 답변이 달려 있었다. 아이고 우리 예쁜 딸내미, 그 궁상맞은 여자 신경 쓰지 마라. 반지하 빈민촌에서 자란 빈티 나는 기집애가 재테크를 알겠니? 도훈아, 내가 아주 똑 부러지게 잘하고 있는 거다. 돈이란 건 원래 우리 핏줄들끼리 꼭 붙들고 있어야지. 우리 집구석에서 공짜 밥 얻어먹고 살면 마땅히 공짜 파출부 노릇이라도 불만 없이 해야 할 것 아니냐? 이어서 김도훈이 보낸 답장이 쐐기를 박았다. 어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그 여자 속여먹기 제일 쉽습니다. 오늘도 몇백 원 깎아보겠다고 재래시장 바닥에서 마감 세일하는 콩나물 한 봉지 사들고 왔더라고요. 한 몇 년 그렇게 집 안팎으로 단물 쪽쪽 빨아먹은 다음에 적당한 핑계 대서 다시 그 곰팡내 나는 흙수저 친정집으로 쫓아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혼할 때 제 돈 단 한 푼도 못 건져가게 진작에 다 손써놨습니다. 채팅창에 찍힌 글자 하나하나가 피 묻은 녹슨 톱날이 되어 너덜너덜해진 지훈의 심장을 잔인하게 썰고 또 썰어대는 것 같았다. 욕실의 물소리가 뚝 끊겼다. 지훈은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서늘하고 침착한 손놀림으로 모든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했다. 그리고 그 이미지 파일들을 모조리 자신의 비밀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했다. 파일이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백그라운드 기록까지 말끔히 지운 그녀는 도훈의 휴대폰을 원래 있던 테이블 위, 정확히 그 자리에 각도 하나 틀리지 않고 내려놓았다. 이 모든 작업을 마친 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려 좁은 주방으로 걸어갔다. 낡은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갑게 얼어붙은 생수통 하나를 꺼낸 그녀는 뚜껑을 돌렸다고 고개를 젖힌 채 뼛속까지 시린 물을 목구멍으로 콸콸 쏟아부었다. 얼음물은 펄펄 끓던 식도를 타고 짜릿하게 씻겨 내려가며 그녀의 가슴속에 일말이나마 남아있던 한 줌의 슬픔과 미련을 완전히 진화시켜버렸다. 그녀 안에는 이제 절대영도의 섬뜩한 살기 어린 정적만이 남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다이얼을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딱 3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의 지훈의 목소리는 파도 한 점 없는 호수처럼 미세한 떨림조차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이 평온했다. 저예요, 지훈이. 선배님 아직 서초동에 있는 그 로펌에 계시죠? 네, 선배님의 자문이 좀 시급하게 필요해서요. 그 인간, 그리고 그 집구석 인간들 전부 여태껏 제 피 빨아먹고 삼켰던 고기들을 살점 하나하나 뜯어가며 몽땅 다 토해내게 만들어야겠어요. 전화를 끊은 뒤 지훈은 여전히 세상을 삼킬 듯 퍼붓는 창밖의 폭우를 내다보았다.
물때 낀 좁은 유리창 위로 시체처럼 창백한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소름 돋을 정도로 아무 표정도 띄지 않은 얼굴 위로 오직 두 눈만이 칼을 품은 듯 시퍼렇게 번뜩이고 있었다. 3개월의 시간이 손가락 틈새로 빠져나가는 검은 모래알처럼 섬세하고 날카롭게 흘러갔다. 10월 중순의 서울. 가을바람은 이미 사람들의 뼈를 에이는 듯한 매서운 한기를 품고 있었다. 강남 한복판 노른자 땅에 위치한 5성급 최상위 호텔 안에서는 눈이 부시도록 사치스럽고 화려한 환갑잔치가 성대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연회장 전체를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며 찬란한 빛을 쏟아냈다. 공기 중에는 이름 모를 최고급 향수와 유럽산 수입 생화 향기가 뒤섞여 독하게 진동했다. 길게 늘어선 뷔페 테이블 위에는 홋카이도에서 당일 직수입했다는 엄청난 크기의 킹크랩, 마블링이 환상적인 최상급 툭불 한우,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도 아낄 정도로 정교한 프랑스식 디저트들이 흐드러지게 차려져 있었다. 오늘은 바로 시어머니의 60세 환갑잔치였다. 시어머니는 이 허세 가득한 잔치를 위해 호텔에서 가장 규모가 큰 VIP 연회장을 통째로 대관했다. 일가 친척들을 모조리 긁어모은 것은 물론이고 다니는 대형 교회에 힘있는 교인들과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 부녀회의 돈 많은 사모님들까지 죄다 끌어들였다. 시어머니는 몇백은 좋게 넘을 맞춤 실크 한복을 쫙 빼입고 있었다. 그 목에는 석 달 전 김도훈이 지훈의 피눈물 나는 돈을 갈취해서 사다 바친 지독한 주황색 에르메스 스카프가 꼿꼿하게 매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혈색 터지는 붉은 얼굴로 연회장 입구에 서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하객들의 얄팍한 아부와 칭송을 한 몸에 흡수하고 있었다. 어머머, 권사님. 오늘 아주 중전마마가 따로 없으시네. 이 실크 은은하게 윤기 흐르는 것 좀 봐요. 원단이 딱 봐도 청담동 솜씨야. 모피 코트를 걸친 부녀회 회원 한 명이 입을 쩍 벌리며 호들갑을 떨었다. 시어머니는 가식적으로 입을 살짝 가리고 호호 웃었지만 눈가 주름마다 주체할 수 없는 우월감과 거만함이 뚝뚝 피어올랐다. 아유, 다 우리 애들 정성이죠 뭐. 우리 아들 도훈이가 워낙 잘나가는 회사에서 임원급으로 바쁘다 보니 곁에 잘못 있어줘서 미안하다며 기어이 이 비싼 호텔을 잡아주지 뭡니까? 그리고 저기 제 며느리는요. 집안은 영 찌그러져서 볼품없어도 오직 말 잘 듣고 부려먹기 좋은 싹싹한 맛은 충만해서 오늘 새벽부터 알아서 척척 세팅하고 노예마냥 일하는 거 보세요. 멀찍이 떨어진 연회장 구석자리에 선 지우는 유행이 한참 지난 칙칙하고 어두운 색상의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병풍처럼 서 있는 모습은 그 화려한 공간 안에서 철저히 아무 존재감 없는 유령에 불과했다. 그녀의 양손에는 갓 따르기 시작한 값비싼 붉은 와인 잔들이 위태롭게 얹힌 쟁반이 들려 있었다. 시어머니의 저급한 자랑을 귓등으로 들으며 지훈의 입꼬리가 1mm쯤 미세하게 비틀려 올라갔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살얼음처럼 차가운 미소였다. 지난 석 달 동안 지훈은 정말이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해냈다. 시어머니의 악랄하고 구역질 나는 시집살이를 묵묵히 씹어 삼켰고 김도훈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 던지는 오만한 적선을 감내했으며 시누이가 시도 때도 없이 보내오는 속 긁어대는 재수없는 메시지들에도 방긋방긋 웃어주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주말마다 강남 아파트로 불러내 파출부 취급하며 무릎을 꿇리고 화장실 청소며 수입 원목 마루 걸레질을 시킬 때도 그녀는 단 한마디의 토조차 달지 않고 묵묵히 쓸고 닦았다. 왜냐하면 사냥감을 피도 눈물도 없는 가장 밑바닥 절망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려면 일단 발이 닿지 않는 가장 높은 벼랑 끝으로 제 발로 기어 올라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잔치 순서가 부드럽고 능글맞은 전문 사회자의 하이톤 목소리와 함께 착착 진행되었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김도훈과 시어머니, 시누이 세 가족이 하와이나 유럽 등지에서 호화롭게 즐기던 화보 같은 사진들이 화려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당연하게도 그 많은 사진 속에 진짜 가족이어야 할 며느리 지훈의 흔적은 단 끄트머리 하나도 잡히지 않았다. 도훈은 그때 자긴 임원 승진을 앞둔 극비 워크숍이라며 일주일을 집을 비웠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오늘 잔치의 가장 하이라이트.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감동의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핀 마이크의 볼륨을 최대로 키우며 연 회장이 떠나가라 무대를 휘어잡았다. 우리 자랑스럽고 효심 깊은 멋진 아드님과 예쁜 며느님이 오늘 60번째 생신을 맞으신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서프라이즈 선물과 축하금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연 회장 내의 조명이 순간적으로 탁 꺼지면서 어둠이 깔리더니 이내 극적인 스포트라이트 조명 한 줄기가 무대 중앙을 매섭게 내리꽂았다. 시어머니는 붉은 벨벳이 화려하게 깔린 앤틱한 안락의자에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기대감과 우월감으로 팽창된 얼굴을 근엄한 미소로 억누르며 단숨에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다. 김도훈은 최고급 맞춤 정장의 아랫단을 한번 툭 털더니 한껏 치명적인 척 자신만만한 걸음마를 떼며 무대 위로 올랐다.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넘겨받은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고 다정한 아들 코스프레를 시작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저희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들이 부족하고 불효자라 매일 곁에서 효도도 못하고 오늘 요 작은 잔치상 제 성이라고 여겨주시고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앞으로는 제 모든 걸 바쳐서 우리 어머니 남부럽지 않게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객석에서와 하는 감탄사와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맨 앞줄 테이블에 포진한 부녀회 사모님들과 교회 권사 몇 명은 과장되게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다. 아이고, 도훈이 저 녀석 진짜 너무 착하고 기특하다니까? 그럼요, 저렇게 잘나고 번듯한 아들 뒀으면 전생의 나라를 3번은 구한 복이지. 칭찬과 환호의 도가니 속에서 김도훈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려 무대 계단 아래 어둠 속에 서 있는 지훈을 내려다보았다. 턱을 치켜들고 눈을 내리까는 그 오만한 시선은 이제 그만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무대 위로 기어 올라와 구색이나 맞추라는 노골적인 신호였다. 지훈은 흉감 깊은 곳까지 닿도록 숨을 한 번 길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오늘 화장조차 전혀 하지 않은 완전 맨 얼굴이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하게 질린 얼굴이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정통으로 받아 마치 병원에 누워있는 시체처럼 그로테스크하게 빛났다. 그러나 그녀의 척추는 강철을 박아 넣은 듯 소름 끼치게 꼿꼿했고 무대를 향해 한 계단씩 발을 뗄 때마다 단일 밀리미터의 망설임이나 떨림 없이 묵직했다. 그녀가 드디어 무대 위로 올라가 시어머니의 면전, 정중앙에 섰다. 무대 아래에서 짐승의 안광처럼 번뜩이는 수백 개의 시선들이 일제히 지훈의 그 볼품없고 초라한 구형 정장을 향해 날카롭게 쏟아졌다. 모든 하객의 눈동자엔 평가와 조롱, 멸시, 그리고 우월감이 기분 나쁘게 뒤엉켜 있었다. 지훈은 두 손을 배꼽 위에 가지런히 포개어 쥐고서 극도로 순종적이고 공손한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는 마치 슬로 모션 카메라에 찍히듯 아주 천천히 낡은 치마 주머니 속에서 얇은 하얀 종이 봉투 하나를 끄집어냈다. 그 봉투는 헛웃음이 나올 만큼 너무나 얇았다. 봉투 안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 껍데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독하게 얄팍했다. 시어머니의 입가에 간신히 걸려있던 교양 있는 미소가 순간적으로 파르르 떨리며 복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하지만 무대 아래를 가득 메운 그 수많은 VIP 시선들이 두려웠던 그녀는 기를 쓰고 강남 사모님의 가오와 체면을 세우려 안면 근육을 통제했다. 시어머니는 알이 굵어 손가락이 휘어질 듯한 최고급 비취가락지를 낀 손을 내밀며 아주 조심스럽고 탐탁지 않은 기색으로 그 얇은 봉투를 낚아챘다. 한국의 이런 잔치 문화에서는 의례 그렇듯 어르신들이 일부러 하객들이 다 보는 무대 위에서 자식들이 바친 용돈 봉투를 현장에서 북찢어 개봉하곤 한다. 두툼하게 묶인 신사임당 지폐 다발을 보란듯이 뽐내면서 우리 집안 재력이 이 정도다, 우리 자식 효심이 하늘을 찌른다며 과시하기 위함이다. 시어머니 역시 질 수 없다는 듯 허파에 바람을 잔뜩 집어넣었다. 다소 우스꽝스러울 만큼 치졸한 과시욕이 묻어나는 화려한 손짓으로 수백 개의 눈알이 지켜보는 무대 정중앙에서 그 봉투의 봉합선을 쫙 하고 시원하게 찢어 발겼다. 그녀는 다 찢어진 봉투 입구를 바닥 쪽으로 뒤집은 뒤 탁, 탁 하고 가볍게 털어내렸다. 순간 초록색의 종이 지폐 한 장이 마치 수분이 다 말라 비틀어진 불쌍한 낙엽 한 장처럼 힘 한 줌 없이 나풀거리며 봉투 속에서 주르륵 미끄러져 떨어졌다.
지폐는 허공에서 빙글빙글 춤을 추듯 처량하게 나선을 그리더니 아주 기가 막히게도 시어머니가 휘감고 있는 그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실크 한복 치마폭 정중앙에 착하고 안착했다. 그건 근엄한 세종대왕의 얼굴이 선명하게 인쇄된 초록 지폐였다. 안타깝게도 그 지폐의 테두리는 거지들이 구겨 밟은 것처럼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심지어 모서리 어귀에는 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건지도 모를 지저분하고 축축한 붉은 얼룩 하나가 삐딱하게 묻어 있었다. 10,000원. 서울 최고 노른자 땅. 강남 최상주 5성급 호텔의 입이 떡 벌어지는 호화 연회장에서 수천억대 자산가들과 고위직 인사들이 수백 명이나 숨죽이며 지켜보는 눈앞에서 수천만 원의 현찰을 쏟아부어 어질어질하게 세팅된 환갑잔치의 메인 무대 한가운데에 그 구겨지고 더러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은 그 화려한 공간 안에 진을 치고 있는 모든 하객들과 시댁 식구들의 오만한 뺨을 단박에 찢어발길 듯이 철썩 소리가 나게 후려갈기는 모욕적이고도 지독하게 매서운 따귀 그 자체였다. 이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철저하게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어느 피부과가 더 존내만해하며 귓속말을 나누던 사모님들은 누군가에게 갑자기 목덜미라도 꽉 잡힌 것처럼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마이크를 쥐고 있던 사회자의 손은 허공에 뻣뻣하게 굳었고 입을 반쯤 벌린 채 산소가 부족한 물고기 마냥 뻐끔거리기만 할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치마폭에 떨어진 그 초록색 지폐 한 장을 뚫어져라 노려보며 동공을 미친 듯이 떨었다.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이내 극도의 굴욕감으로 인한 시뻘건 핏빛이 목덜미에서부터 이마 끝까지 무섭게 번져 올라갔다. 그녀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고 안면 근육이 통제를 잃은 채 파르르 경련했다. 그 목에 두른 값비싼 에르메스 스카프가 거친 쇳소리가 섞인 숨결을 따라 위아래로 거칠게 들썩였다. 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칠판을 손톱으로 긁어대는 것처럼 날카롭고 귀를 찢을 듯했다. 쥐 죽은 듯한 정적을 깨고 그녀가 악을 썼다. 너 미쳤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녀가 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뒤에 있던 무거운 안락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끽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냈다. 그녀는 지훈의 콧등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고 그 손가락은 매서운 겨울바람에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곁에 서 있던 김도훈도 마침내 그 압도적인 충격에서 정신을 차렸다. 그의 얼굴은 극심한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고 이마에 도단한 핏대는 마치 꿈틀거리는 시퍼런 벌레들 같았다. 그는 짐승처럼 한 걸음 성큼 다가서며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금방이라도 지훈의 뺨을 야만스럽게 후려갈길 기세였다. 지훈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자리에 우뚝 선 채 눈 깜짝 한 번 하지 않았다. 눈을 찌를 듯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그녀는 노발대발하는 시어머니를, 길길이 날뛰는 김도훈을, 그리고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한 무대 아래의 하객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까딱하더니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렸다.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면서도 동시에 절대 영도보다 더 차가운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피어났다. 지우는 곁에 있던 마이크 스탠드에서 마이크를 빼들었다. 마치 아이를 재우듯 조곤조곤하고 부드러운, 하지만 연회장의 구석구석까지 얼음 조각처럼 또렷하게 꽂히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도훈 씨가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중요하지 액수가 중요합니까? 라고요. 이게 그 사람이 제게 친히 가르쳐준 우리 집안의 훌륭한 가풍이잖아요. 마이크를 쥔 지훈의 손가락에 미세하게 힘이 들어갔다. 높이 치켜들렸던 김도훈의 손바닥이 허공에서 0.5초간 멈칫하며 값비싼 남자 향수와 말라붙은 식은땀 냄새가 역겹게 뒤섞인 탁한 바람을 일으켰다. 그 손은 한때 관악구청 혼인 신고 창구 앞에서 지훈의 흘러내린 잔머리를 다정하게 귀 뒤로 넘겨주던 손이었다. 그때의 김도훈은 체온이 따뜻했고 진심 어린 애틋함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속삭였었다. 지훈아, 이제 넌 내 전부야. 나 위해 고생하는 내 두 손에 절대 찬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하지만 지금 그 손은 공기를 찢어발길 듯한 무자비한 기세로 그녀의 뺨을 향해 무섭게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불빛이
극도의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된 도훈의 두 눈을 때렸다. 그의 눈가 근육이 파도치듯 경련했고 이빨을 빠득빠득 가는 소리가 울렸다. 무대 아래에서는 하객들이 무의식 중에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튀어나왔고 맨 앞줄에 앉은 교회 권사님은 아주 호들갑스럽게 제 두 눈을 틀어막았다. 지우는 눈을 감지도 않고 뒷걸음질 치지도 않았다. 그녀의 칠흑 같은 동공 깊은 곳에는 철저하게 일그러진 김도훈의 흉측한 민낯이 고스란히 맺혀 있었다. 시간은 마치 이 순간 무한히 늘어난 것처럼 느리게 흘렀다. 지훈의 허리춤에 내려가 있던 왼손은 아주 자연스럽게 옆쪽 연단에 놓인 커다란 얼음물 잔을 더듬어 쥐었다. 그건 목이 탈 사회자를 위해 호텔 직원이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다. 두툼한 유리잔 겉면에 촘촘히 맺혀있던 물방울들 사이로 살을 애는 듯이 차가운 냉기가 손끝을 타고 그녀의 심장까지 순식간에 내달렸다. 단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지훈의 5손가락이 콱 쥐어졌다. 김도훈의 소나귀가 그녀의 뺨에 닿기 직전에 그 짧은 1초, 이 지훈의 손목이 벼락같이 결연한 각도로 획하고 위로 치솟았다. 촤악! 단단한 얼음 덩어리 10여 개가 가득 찬 한 컵 분량의 얼음물이 허공에 서슬 퍼런 포물선을 그리며 쏟아졌다. 그것은 마치 마른 하늘에 쏟아진 우박 덩어리처럼 아래에서 위로 김도훈의 안면을 자비 없이 후려쳤다. 잔뜩 날이 선 얼음 조각들이 그의 콧대와 광대뼈에 거칠게 처박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살을 찢을 듯 차가운 물벼락은 그가 뿜어내던 활화산 같은 분노를 일순간에 처참히 꺼뜨렸고 공들여 세팅한 그의 머리카락과 그토록 자랑에 맞지 않던 최고급 맞춤 정장 깃을 타고 처량하게 줄줄 흘러내렸다. 김도훈의 움직임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그는 마치 목이 졸린 수탈가냥 손을 허공에 치켜든 채 통제불능의 오한에 시달리며 부들부들 떨었다. 얼음물이 눈점막으로 파고 들어가자 매서운 통증에 그는 본능적으로 두 눈을 질끈 감았고 목구멍에서는 끄 하며 숨을 거칠게 들이마시는 흉한 소리가 튀어나왔다. 이제 정신이 좀 들어?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아니, 오히려 듣는 이의 소름을 유발할 만큼 기괴한 미소가 배어 있었다. 그녀가 텅 빈 유리잔을 두꺼운 무대 카페트 위로 내던지자 단단하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무대 아래를 짓누르던 침묵이 산산조각 났다. 시어머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시누이 김지영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날카로운 하이힐 굽으로 바닥을 쾅 찍었다. 그녀는 무대 위의 지훈을 손가락질하며 연회장 천장을 찢어버릴 듯한 하이톤으로 악을 썼다. 이 미친 여자가.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보안 요원 당장 안 불러요? 저 미친년 빨리 끌어내요. 하지만 지훈은 김지영에게 철저히 무관심했다. 그녀는 그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김도훈을 고급 정장의 가슴팍이 얼음물에 젖어 흉하게 번져버린 그 꼴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더 짙게 끌어올렸다. 도훈아, 내가 우리 엄마 피땀 흘려 모아주신 5천만 원짜리 혼수 비용 빼돌려서 내 그 금쪽 같은 여동생 강남에 커피숍 차려다 바친 그 위대한 효심. 나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어르신과 지인분들 모셔놓고 다 같이 효도 좀 하려고. 그 묵직한 돌직구는 터지기 직전이던 연회장 한복판에서 문자 그대로 쾅 하고 폭발해버렸다. 김도훈은 눈을 번쩍 떴고 동공이 바늘구멍처럼 수축했다. 가슴을 치며 헐떡거리던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압전류에 감전된 환자처럼 덜컥 몸을 튕기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의 실핏줄이 터져라 치켜떴다. 지훈은 그들에게 당황할 틈새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낡은 정장 재킷 주머니 속으로 쑥 들어갔고 손끝에 작고 차가운 검은색 미니 리모컨이 잡혔다. 지훈이 지난 일주일 동안 연회장 음향 기사를 돈봉투로 매수해서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맞춰둔 무기였다. 지훈의 엄지손가락이 빨간색 버튼을 무자비하게 꾹 눌렀다. 김도훈 가족의 가식적인 해외여행 사진이나 띄워주던 그녀 뒤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무거운 전류 소리를 뱉어냈다. 이내 화면이 미친 듯이 번쩍거리며 요동쳤다. 시력을 앗아갈 듯한 차갑고 하얀 빛이 일순간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연회장 전체를 영안실처럼 시퍼렇게 물들였다. 거대한 스크린 위를 장식하고 있던 화려한 바닷가 풍경 대신
수천 배로 확대된 선명한 은행 이체 영수증 캡처 화면이 그 자리를 꿰찼다. 살벌할 정도로 뚜렷한 검은색 글자들이 단두대의 칼날처럼 모든 하객들의 정수리 위에 꽂혔다. 5천만 원. 받는 사람, 김지영. 입금 일시. 정확히 지훈과 김도훈이 결혼한 직후인 2달째 되던 날. 화면 폭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곧이어 강남구 일대 최고급 백화점의 영수증들이 미친 눈보라처럼 스크린 위를 질주했다. 샤넬 신상백, 불가리 목걸이, 청담동 최고급 피부과 회원권 결제 내역 그리고 이 소름 끼치는 사치품들의 결제 계좌는 모조리 지훈의 친정 혼수 자금으로 세운 바로 그 강남 커피숍의 법인 계좌였다. 무대 아래에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요란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어머 세상에 저거 사돈어른이 해준 혼수 비용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 돈을 시누이가 펑펑 쓰는데 홀라당 날려버려? 방금 저 기집애가 나한테 지 입으로 자기가 CEO 병 걸려서 창업해서 번 돈으로 샤넬 샀다고 자랑질을 하던데 이건 뭐 기가 막힌 사기 결혼이네. 평소 시어머니와 누가 더 잘 사네 하며 기싸움을 벌이던 부녀회 사모님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수군거렸고 그들의 경멸 어린 눈초리가 서치라이트처럼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낱낱이 훑어내렸다. 김지영의 얼굴이 한순간 백지장보다 더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가 그토록 목숨 걸고 전시했던 영앤리치 금수저 코스프레가 지금 이 수백 명 앞에서 속옷 한 장까지 남김없이 벗겨졌다. 그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무대 위로 기어 올라가 스크린 전원을 뽑아버리려 발악했지만 이리저리 뒤엉킨 의자 다리에 발이 꼬이는 바람에 바닥에 무참히 나동그라졌다. 하지만 폭격은 이제 시작이었다. 지훈이 다시 한번 리모컨을 꾹 눌렀다. 화면이 핑그르르 돌더니 이번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본이 거대하게 떴다. 바로 김도훈, 시어머니, 시누이 3명만 똘똘 뭉쳐있던 그 역겨운 단톡방이었다. 수백 배로 증폭된 초록색 말풍선들이 피할 곳 하나 없이 모든 이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우리 집구석에서 공짜 밥 얻어먹고 살면 마땅히 공짜 파출부 노릇이라도 불만 없이 해야 할 것 아니냐. 스크린 한가운데를 꽂두른 시어머니의 텍스트가 극악무도한 사형 선고장처럼 시퍼렇게 안광을 뿜었다. 그 밑으로 이어진 것은 김도훈의 한마디였다. 한 몇 년 그렇게 단물 쪽쪽 빨아먹은 다음에 적당한 핑계대서 다시 그 곰팡내 나는 흙수저 친정집으로 쫓아내버리면 그만입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고 문장 하나하나는 피가 튀는 사륙의 현장이었다. 교회 교인들이 앉은 테이블 구역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툭하면 교회 십자가 아래서 눈물을 훔치며 독실하고 헌신적인 권사 행세를 하고 늘 도덕 군자처럼 행세하던 시어머니가 저차갑고 도끼 서린 텍스트 앞에서는 그 사람의 피를 쪽쪽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로 전락한 것이다. 아이고 맙서사 저게 매일 철야기도 나간다는 권사님이 할 짓이야?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공짜 파출부 취급을 해. 단물을 다 빼먹는다고? 저게 사람 입에서 어떻게 나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평생 양반집 교수 코스프레 하더니 뒤에서는 저런 끔찍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네. 수군거림과 비난 섞인 야유는 폭풍처럼 덩치를 키워나갔고 허공을 날아든 보이지 않는 따귀 수천 대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쉴 새 없이 몰아치며 후려갈겼다. 시어머니의 호흡이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빠졌다. 그녀는 목에 감긴 그 빌어먹을 에르메스 스카프를 생명줄이라도 되는 마냥 꽉 움켜쥐었다. 안구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눈을 까뒤집은 그녀의 낯빛은 시퍼렇게 달아오르다 못해 흉측한 흑빛으로 변해버렸다. 평소 그녀 주변에 맴돌며 꿀이라도 떨어질까 알랑거리던 강남 사모님들은 지금 그녀를 무슨 치명적인 전염병 복균자라도 되는 듯 의자를 질질 끌며 사방으로 도망치듯 물러섰다. 쓰레기를 보는 듯한 노골적인 눈빛들이 난무했다. 아이고, 내 머리 아윤의 혈압. 시어머니 입에서 끊어질 듯 미약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러고는 두 눈이 완전히 희번덕 까뒤집히더니 바람에 꺾인 마른 장작처럼 뒤로 뻣뻣하게 쿵 고꾸라졌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조차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의 소음에 속절없이 먹혀버렸다. 바닥에 나뒹굴던 시누이 김지영이 발작하듯 비명을 지르며 레드카펫 위에 쓰러진 시어머니에게 뛰어들었다.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져 멍하니 서 있던 김도훈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듯 허우적거리며 무대 아래로 내달렸다. 잔치 현장은 그야말로 시청률 폭발하는 막장 드라마 세트장이 되어버렸다. 깨져버린 고급 와인 잔, 그리고 새하얀 테이블보 위를 더럽히는 비싼 레드 와인은 마치 처참한 피눈물 자국 같았다. 지우는 무대 한가운데에 미동도 없이 서서 제 눈앞에서 지옥도로 변해버린 끔찍한 연극 무대를 찬찬히 내려다보았다. 웃음도 울음도 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그녀의 영혼을 목 졸라오던 그 숨막히는 질식감이 저들의 발악과 극강의 찌질함 앞에서 드디어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쥐고 있던 마이크를 툭 내버렸다. 마이크가 원목 바닥에 추락하며 삐 가는 신경질적인 쇳소리를 토해냈고 그 날카로운 파열음은 절망에 빠져 부르짖는 김도훈의 발악을 쓰레기처럼 뭉개버렸다. 지우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자신을 쳐다보는 수많은 하객들에게는 더 이상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척추를 꼿꼿하게 세운 그녀는 방금 제 영토를 평정하고 나아가는 여왕처럼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그 썩어 빠진 사치의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왔다. 바깥의 밤바람은 지독하게 달콤하고 차가웠다. 3시간 후 관악구 반지하의 그 다 낡아빠진 나무 현관문이 열렸다. 썩은 김치통 같은 시큼하게 발효된 특유의 냄새가 다시 확 덮쳐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숨이 훅 막히지 않았다. 오히려 호텔에서 발라댔던 그 인위적이고 속물적인 향수 냄새보다 이 처참하고 습한 곰팡내가 차라리 위선이 없어 진실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1시 정각. 현관 쪽 누런 센서 등 불빛만 둥그렇게 밝혀둔 채 메인 형광등 전원은 켜지도 않았다. 그녀는 침실로 직행해 침대 밑바닥에 처박혀 있던 커다란 짐가방을 거칠게 꺼냈다. 결혼할 때 친정집에서 가져온 유일하게 값나가는 물건이자 모든 것이었다. 조용한 반지하 방 안에서 지퍼 열리는 소리가 유독 날카롭고 선명하게 귓전을 때렸다. 지우는 번개 같은 손놀림으로 제 옷가지와 책, 그리고 최소한의 소지품만 가방 안으로 쓸어 담았다. 김도훈이 허세 부리며 사주었던 잡동사니는 단 한 개도 챙기지 않았다. 심지어 연애 시절 명동 뒷골목 노점에서 5,000원 주고 샀던 싸구려 커플링조차 빼서 주방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에 아낌없이 처박아 버렸다. 그녀는 3년이라는 귀한 청춘을 가두어 버렸던 이 간방 같은 벽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벽지에 피어오른 얼룩덜룩한 곰팡이, 금방이라도 물이 떨어질 것 같은 천장 결로 현상, 그리고 고물상에나 가야 할 듯 소음만 내는 제습기. 이 모든 짐덩어리와 구질구질한 과거는 완전히 끝이 났다. 지우는 전화를 걸었다. 콜벤 이사 업체였다. 한국은 돈만 제대로 쥐어주면 새벽 2시에도 완벽한 야간 용달팀이 집 앞 대기조처럼 나타나는 나라다. 네, 관악구입니다. 잔짐 없고요. 이민 가방 딱 하나입니다. 당장 출발해주세요. 전화를 단칼에 끊은 후 지우는 스마트폰 배경화면의 국민은행 앱을 터치했다. 손가락이 미끄러지듯 화면을 몇 번 두드리자마자 그녀 명의로 만들어 두었던 생활비 통장 잔액들이 모조리 인출되었다. 남겨둔 통장 잔고는 딱 편의점 생수 한 병값 1,000원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초구 교대역 근처 새벽임에도 지독하게 불이 환하게 켜진 대형 로펌 사무실 안지훈의 대학 선율 변호사 선배는 책상에 산처럼 쌓여있는 두꺼운 서류 뭉치 더미를 날카롭게 훑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던 그 아비규환의 밤. 불과 몇 시간 전에 서울가정법원의 야간 당직 판사는 한지훈 씨가 청구한 재산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서의 빈틈없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기나긴 시간 동안 차갑고도 치밀하게 벼려온 그리고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냉혹한 청산 작업이었다. 지우는 김도훈이 결혼 이후에 뒤로 몰래 빼돌린 비자금 이체 내역은 물론이고 친정엄마의 피 같은 자금 5천만 원이 고스란히 시누이 카페 창업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물증을 완벽하게 세팅해둔 상태였다. 대형 로펌 에이스 선배의 무자비한 법적 타격 덕에 법원의 집행 속도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전격적이었다. 지훈이 가방 지퍼를 닫아 올리던 바로 그 순간 강남구 한복판
명품거리 인근에 자리 잡은 지영이의 시크릿 가든이라는 간판의 고급 커피숍 앞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손전등을 든 법원 집행관들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입 에스프레소 머신부터 오만함이 가득 찬 최고급 원목 가구들, 그리고 신우이가 SNS에 그토록 자랑해대던 통유리문 한가운데까지 시야를 파괴할 듯 붉은 압류 딱지를 피도 눈물도 없이 덕지덕지 발라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강남의 모 병원 응급실 복도,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쪼그려 누워있던 김도훈의 휴대폰 진동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수많은 은행으로부터 좀비 떼처럼 무더기로 쏟아지는 출금 정지 통보 문자들, 그의 명의로 된 급여 통장, 마이너스 통장, 심지어 매달 월세와 대출 이자를 갚으려 빼둔 비상금 대출 계좌들까지 법원에 의해 순식간에 강제 동결 처리되었다. 조회 가능한 잔고는 소름 끼치는 경원, 문자 그대로 무일푼, 깡통으로 잠겨버렸다. 드디어 동이 트고 있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늦은 밤, 서울에는 올겨울을 알리는 잔인한 첫눈이 내렸다. 살을 도려낼 듯한 칼바람에 휩쓸린 얼음장 같은 눈보라가 면도날처럼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볼을 인정사정 없이 베어냈다. 마포구에 새로 지은 브랜드 아파트 단지, 입주민 전용 지하주차장의 불빛은 창백하면서도 서늘한 인테리어 조명을 뿜어내고 있었다. 지우는 윤기 흐르는 최상급 캐시미어 롱코트를 걸치고 한 손에는 집 앞 편의점에서 방금 사온 김이 펄펄 나는 따끈한 어묵탕 한 그릇을 든 채 엘리베이터 홀을 향해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그녀가 지난 3년간 퇴근 후 남몰래 투잡까지 뛰며 악착같이 모아둔 수입에 김도훈의 목줄을 강제 집행으로 찢어발겨 기어이 토해내게 만든 그 5천만 원의 혼수 원금, 그리고 상당한 금액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연끌해 당당히 제 명의로 등기를 친 집이었다. 평수가 넓진 않아도 층수는 무려 23번째 층이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커다란 통창 너머로는 매일 아침 어떤 장애물도 없이 눈부신 햇볕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의 발걸음이 보안 카드를 찍기 위해 유리문 앞에 다다른 순간이었다. 지하 주차장을 바치는 굵고 육중한 콘크리트 기둥 뒤에서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바퀴벌레처럼 웅크린 채 기어나왔다. 도무지 인간이라고는 봐주기 힘든 처참하고 더러운 짐승의 꼴이었다. 김도훈이었다. 그는 혹한의 날씨에도 얇아 빠진 가을용 바람막이 한 장을 펄럭이며 걸치고 있었다. 언제나 칼주름을 고집하던 맞춤 정장 바지는 공사장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누더기 걸레처럼 쭈글쭈글했다. 새집처럼 산발이 된 머리, 시커멓게 파인 퀭한 눈구멍, 아무렇게나 자라 지저분한 시퍼런 턱수염. 명품 관리를 한답시고 처발랐던 그 독한 수입 고급 향수 냄새는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대신 2,000원짜리 길거리 소주에 찌든 알코올 냄새와 며칠을 한 번도 씻지 못한 시큼한 노숙자의 썩은 내가 진동했다. 지난 보름 동안 김도훈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현실 속 생지옥 그 자체를 기어다녔다. 법원의 가압류 집행은 그를 1,000원 한 장 없는 완벽한 거지로 만들어버렸다. 이체할 돈이 없어 대출 이자를 연체하자 꼭지가 돈집주인은 열쇠 수리공을 대동해 반지하 문을 시원하게 부수고 그의 초라한 짐짝들을 얼어붙은 길바닥 눈밭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어미를 찾아갔지만 환갑잔치에서 받은 세기의 망신과 역대급 스트레스 탓에 시어머니는 뇌 만발성이 터지면서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상태였다. 비싼 사립대학 병원 특진 병실에 누워 거대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바람에 수백만 원짜리 병원비만 가스레인지 불꽃처럼 활활 타 들어가고 있었다. 자신이 다니던 교회와 아파트 단지 부녀회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파문 대상이자 뒷담화의 온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어디 그뿐이랴.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컸던 철없는 신우이 김지영 역시 상가 유치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단돈 10원 한 장 챙기지 못했고 그간 아르바이트생들 임금마저 악덕으로 떼먹은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해 허구한 날 근로감독관들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는 철창 박죄수 신세였다. 김도훈은 숨 쉴 틈 하나 없이 골목길 쓰레기통에 처박혀 고립되었다. 그는 차가운 얼음 위로 미끄러지듯 지훈의 코앞으로 비틀거리며 돌진하더니 두 다리가 완전히 풀린 듯 꽁꽁 언 지하주차장 시멘트 바닥 위로 퍽 무릎을 꿇었다.
일말의 인간적 자존감이나 체면 따위는 가루조차 남지 않았다. 무릎 관절이 단단한 바닥에 처박히며 나는 파열음이 텅 빈 주차장의 냉기 속을 울려 퍼졌다. 여보 지훈아, 김도훈의 목소리는 붉게 녹슨 쇠꼬챙이로 유리를 박박 긁는 것처럼 끔찍하게 갈라졌다. 그는 동상에 걸린 듯 시뻘겋게 부어오른 손을 사시나무처럼 뻗어 지훈의 코트 아랫단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마치 바닥에 토해진 오물을 피하듯 극도로 역겨운 표정으로 가볍게 피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진짜 내가 돌았었나 봐. 코가 헐어버린 구정물 같은 콧물과 눈물이 뒤섞여 더러운 얼굴을 타고 질질 흘러내렸다. 한때 오만방자하게 천상계에서 군림하려 들던 이 쓰레기 수컷은 지금 동네 뒷골목에 병든 개보다도 못한 몰골로 훌쩍거렸다.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장모님 찾아가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엎드려서 빌었어. 처가댁 현관문 앞에서 밤새도록 폭설 맞아가며 꿇어앉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장모님이 문을 안 열어주셔. 지훈아, 우리 부부로 살았던 예정을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살려주라. 우리 엄마 아직 깨어나지도 못하고 병실에 누워있고 나 당장 컵라면 하나 끓여 먹을 동전도 남지 않았어. 그는 덜덜 떨며 통곡하면서도 머릿속에 박힌 그 이기적이고 구역질나는 변명기계의 작동 버튼을 또다시 눌러댔다. 지훈아, 나도 내 의지로 그런 거 아니었어. 아빠 없이 나 평생 고생하며 키워준 우리 엄마가 앓는 소리 하는데 장남으로 어떻게 돈 안 붙일 수가 있어? 지영이도 하나뿐인 내 핏줄인데 걔 망하는 걸 어떻게 나 몰라라 해놔도 가장 노릇하느라 십자가 지고 총대 맨 거였다고. 지우는 바닥에 완전히 눌러붙어 질질 짜기만 하는 패배자를 서늘한 눈으로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저 인간이 산송장 오물꼴로 발버둥 치는 걸 보면 그 순간 통쾌함의 포효라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는 메마른 대지 한가운데 선 것처럼 아무 감흥 없는 황량한 고요함뿐이었다. 흔한 동정 따위의 나부랭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처박힌 냄새나는 종량제 봉투를 바라보는 기분밖에는 들지 않았다. 싸늘한 겨울 골바람이 주차장의 빈 공간을 날카롭게 훑고 지나가자 지우는 코트깃을 단정하게 여몄다. 그녀는 다치지 않은 차분한 손놀림으로 따끈한 어묵탕 봉투를 왼손으로 옮겨쥐고는 코트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반듯하게 네모 모양으로 접힌 묵직한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관이니 잉크 자국 선명하게 날인된 완전한 이혼 승소 판결문이었다. 그리고 그 빳빳하고 차가운 판결문 맨 앞장에는 초록색 지폐 한 장이 서류 클립에 고정된 채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모서리마다 천박하게 구겨지고 찌그러진 흔적,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시뻘건 오염 자국이 그대로 엉겨붙어 있는 그 만원어치의 지폐. 보름 전 강남구 고급 호텔의 그 번지르르한 돈잔치 판에서 그토록 치졸하게 오련해 만든 얇디얇은 봉투 속에서 떨어져 내렸던 김도훈식의 마음이었다. 지우는 일직선으로 차갑게 굳은 입술로 도훈의 안면을 내려다보다가 클립을 쥔 손가락 끝에 힘을 가볍게 털어냈다. 툭! 법의 집행명령이 담긴 묵직한 판결문 통지가 그 천박하게 구겨진 만원짜리 지폐와 함께 마치 새똥이 추락하듯 김도훈의 얼빠진 낯짝을 찰싹 때리고는 시커먼 진흙에 파묻힌 무릎 언저리로 힘없이 나뒹굴었다. 김도훈은 제 무릎 앞에 내동댕이 쳐진 서류를 나사가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응시하며 질질 짜던 곡소리마저 핏대 넘치게 숨통 속으로 집어삼켰다. 가져가서 뜨끈한 육개장 사발면이라도 하나 말아먹어. 지훈이 내뱉는 음성이 냉혹하게 울려 퍼졌다. 공명하는 음파 속엔 살아 숨쉬는 인간적 온기가 소수점 이하 단위조차 들어있지 않았다. 그게 널 위해 바치는 내 마지막 마음이니까? 그 말을 차갑게 쏘아붙인 지훈은 바닥에서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생물체를 1초도 더 시야에 담지 않았다. 그녀는 우아하고 당당하게 몸을 턴 후 경쾌한 굽소리를 조명 켜진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툭 상쾌하게 내며 스크린 도어를 향해 거침없이 전진했다. 삐빅. 고가의 스마트 도어록이 승인을 알리며 날렵한 기계음을 뱉어냈다. 지우는 화사한 간접 조명과 훈기가 도는 승강기 내부로 올라타며 부드럽게 몸을 돌려 정면을 응시했다. 멀리서 창자가 끊어지듯 오열하는 김도훈의 찌질한 발악 소리를 아주 천천히 집어삼키며
두꺼운 철제 방음 엘리베이터 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리며 스르륵 닫혔다. 얼음처럼 차갑고 육중한 그 무기질 문틈 너머로 시궁창보다도 구역질 나던 생지옥과 썩어 문드러진 그 세계는 완전히 증발하여 차단되었다. 23번째 층. 그녀만의 고층 타워 안식처 안에는 개별 난방 보일러가 기분 좋게 쾌적한 훈풍을 뿜어내고 있었다. 지우는 거대한 통창 앞으로 걸어가 투명한 창백함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하얀 눈보라와 끝없이 펼쳐진 서울 도심에 반짝이는 네온 사인 불빛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티크우드 식탁 위에 놓인 매끄러운 유리 머그잔을 집어들고 정수기에서 따뜻한 온수를 반 컵가량 내렸다. 천천히 목을 타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바로 그 순간. 오랫동안 텅 어있던 위장 깊은 곳부터 형용할 수 없는 포근하고 묵직한 온기가 차오르고 있었다.